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행복한 아빠 펠리스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우리 아이들 두발 자전거 타기입니다. 아마 모든 아빠들의 숙제 중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집은 저희 집사람이 자전거를 못 타기 때문에 그 숙제가 온전히 저에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대로 하시면 아이나 부모 모두 정말 힘들이지 않고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의 자전거 가르치시는 방법들이 동일하실 거예요. 먼저 자전거나 자동차가 다니질 않고 이왕이면 땅이 평평한 운동장이나 산책로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렇게 뒤에서 잡고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진짜 가르치시는 부모님께는 정말 힘든 노동에 가까운 그런 힘든 일인데요.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들 자전거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잡아주다 보면 나중에 진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일단 제가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아이를 타는 아이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좀 잘 타봐라. 야, 핸들은 그쪽으로 트는 게 아니야. 이쪽으로 틀어야 된다. 등등 애한테 성질 아닌 성질을 내게 됩니다. 그럼 아이도 처음엔 두발 자전거 타면서 본인도 힘들 텐데 이 뒤에서 잡아준 아빠가 자꾸 성질을 내니까 나중엔 아이도 저한테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이제 자전거 안 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단 가르치는 제가 힘드니까 아이들 자전거 연습시키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좀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집 근처 천연 단지가 깔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자전거를 타러 온 겁니다. 한편으로 잔디 깔린 운동장에서 자전거 연습을 시키는 아빠와 아이를 보니까 살짝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축구나 달리기라면 모를까 자전거를 잔디 운동장에서 태운다니 좀 맞질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자전거를 타는 아이가 저희 아이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해서 과연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연습하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미리 어떻게 보면 충분히 아니면 그 예전에 지속적으로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해왔을 수도 있지만 일단 처음에는 되게 좀 어리버리하고 좀 부족하다 생각했었는데 금방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당장 집으로 가서 저희 집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그 아빠가 그 아이를 태우는 그 방법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전거를 한번 태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저희 큰애가 바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첫째가 자전거를 탔고요. 그 다음엔 둘째가 바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자전거를 타진 않았지만 일단은 혼자 자전거를 탄다는 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물론 전혀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아이가 이 방법을 한다고 바로 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네발 자전거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타는 아이라면 그 네 발 중에 뒤에 보조바퀴를 띄고 두발 자전거를 탈 때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잔디가 깔린 운동장으로 가세요.
물론 잔디 깔린 운동장에서 자전거 연습을 시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눈치가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가서 좀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잔디가 깔린 운동장으로 가야 할까요? 아이들이 자전거 탈 때 제일 무서운 건 바로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는 이 공포감이거든요. 근데 잔디밭은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을 거라 스스로도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어느 정도는 사라진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 다음 그런 잔디밭에서 아이에게 자전거를 타면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무조건 페달을 밟아라.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페달을 계속 밟으면 됩니다. 넘어지려 해도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가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자전거가 약간이라도 기울면 무서워서 페달을 밟지 않습니다. 그게 더 자전거가 넘어지는 그런 행위임에도 말이죠. 그런데 잔디밭에서 연습을 하니까 스스로 넘어져도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페달을 계속 밟게 됩니다. 그리고 잔디밭에서 자전거를 타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속도가 빨라질 일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마음 놓고 이렇게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습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는 자전거 페달을 더 밟으면 안 넘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잔디밭이 있는 그런 운동장에서 아이들 자전거 연습을 시키시면서 무조건 페달을 밟게 하시면 아이들은 금방 자전거 타는 방법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아이 둘과 어떻게 보면 제가 도용한 그 아이 아빠의 그런 방법을 보고 얻은 어떻게 보면 결론이니까요. 꼭 한번 아이들 두발 자전거 가르치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 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탔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큰애가 탈 때는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찍지 못했었는데요. 우리 둘째 아이 태울 때는 큰애에게 부탁을 해서 자전거 영상을 찍었던 게 남아 있어서 그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점이니까요. 영상이 조금 흔들린다거나 좀 완성도가 높지 않은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한 아빠 펠리스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